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죠. 4일차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지만 저는 이번 블렌더를 사용하여 3D 렌더링 홀로서기 강의를 맡은 학생 강사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김도헌이고요.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쳤나 봐요. 아니, 아무튼 오늘 주제는 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태까지 되게 지루한 것들 많이 했잖아요. 모델링 점 하나하나 옮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카메라 옮기고 이거 렌더링 누르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배워볼 거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그리고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뭔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재밌는 기능을 배워볼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세요. 이게 하, 원래 일주일 만에 배우기에 적합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 블렌더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모델링하고 렌더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새로운 기능까지 계속 배우는 게 어, 되게 멘탈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다 주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단 지금 소개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뭔지를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또 다시 보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다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번 강의 딱 하나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장 시뮬레이션 툴과 후처리 그리고 컴포지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것도 다 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이에요. 오늘 배워볼 건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저 여태까지 봐오신 인트로 있잖아요. 인트로 영상 뭘로 만든 걸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블렌더로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제가 큐브를 막 떨어뜨리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제가 큐브가 어떻게 이동할지를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중력을 받아서 큐브가 이동하는 경로를 블렌더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툴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의 종류에도 다양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고체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첫 번째로 고체가 가능하죠. 리지드 바디라고 부르는 시뮬레이션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물체들이 움직이고 물체들끼리 부딪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면이 있으면 바닥면을 따라서 슬라이드 되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도구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고 두 번째로 클로스 아니면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진짜로 막 옷감 같은 걸 씌워지듯이 이걸 제가 점을 하나하나 모델링해서 이렇게 씌워지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위에 그냥 평평한 옷감 하나를 놓고 시뮬레이션 하자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구를 감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온 예시고 옛날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액체처럼 액체처럼이 아니라 액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거는 계산이 엄청 복잡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액체도 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릴 거고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지만 직접 해보기도 할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컴포지팅 그리고 후처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후처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렌더링을 한번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왼쪽에 막 비포 애프터 이렇게, 네, 위쪽에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시면 살짝 달라요. 여기 그냥 이게 렌더링 된 결과물이고요, 비포가. 그리고 애프터가 제가 오만 효과를 다 집어넣어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물이거든요. 비포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평평 플랫하고 되게 재미없고 이런 씬인데, 애프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막 갑자기 모션이 느껴지고 여기서 빛이 많이 새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더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컴포지팅이라는 건 후처리라는 뜻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오늘 할 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기보다는 직관적이에요. 제가 그냥 기능 하나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리지드 바디, 아까 그냥 고체끼리 인터랙션 하는 그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연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도미노를 여러분들이 막 디테일하게 만드셔도 되고, 저는 되게 대충 만들었긴 한데, 도미노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도미노를 이렇게 배열해서 쓰러뜨려 보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클로스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옷감 같은 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깃발을 한번 휘날려 볼 거예요. 깃발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바람을 부는 그런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만들고, 이거는 깃발처럼 휘날리게 만드는 재질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좋겠어 라고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알려주면 알아서 시뮬레이션이 돼요. 이게 지금은 사진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블렌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플루이드 시뮬레이션도 살짝 해볼 건데, 이거를 저희가 워터라는 글자를 만든 다음에 이걸 떨어뜨려서 물로 이렇게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컴퓨터에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복잡하게 하셔서 시간을 더 투자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 만든 결과물, 그 전 실습으로 만든 결과물 있잖아요. 이걸로 워터라는 글자를 앞에 두고 뒤에다가 빛을 줘서, 이걸 진짜 뭔가, 네, 제가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런 씬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씬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후처리를 해서 더 괜찮게 만들 수 있는지, 여기는 몇 개의 예시가 있는데 이것도 예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사실 강의라고 하기도 좀 그랬죠. 오늘 할 거가 뭔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는 보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강의를 짧게 하고 바로 블렌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블렌더 키시고 저도 블렌더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작해 볼까요? 이제 이 화면이 너무 익숙하죠. 매일매일, 지금 4일째 이 화면만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일단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실 거예요.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일단 도미노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조명이랑 카메라는 제거를 하고 이거 큐브로, 중앙에 원래 있는 큐브로 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큐브를 저는 떨어뜨리고 싶거든요.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큐브를 여기 그냥 좀 위로 올릴게요. 제가 키보드 뭐 누르고 있는지 항상 표시를 해드려야 되죠. 네네, 이제 나오네요. 전 G, Z 해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만들 거예요. 바닥면은 간단하죠. 플레인 하면 됩니다. Shift A 해서 애드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플레인 하시고 S 눌러서 스케일을 좀 늘려주세요. 바닥처럼 보이게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시뮬레이션, 뭔가 물리에 관련된 걸 하고 싶으면 블렌더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피직스 프로퍼티라고 여기 중앙에 뭔가 항성과 행성처럼 보이는 그렇게 돌고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의도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걸 눌러 보실게요. 피직스 프로퍼티를 누르면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큐브를 누르고 큐브 선택하고 여기서 리지드 바디라는 거 눌러 볼게요. 리지드 바디라고 누르면 저희가 건드려야 될 거 사실상 두 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질량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타입이랑 그리고 쉐입이에요. 쉐입은 항상 그냥 메쉬로 해주세요. 잘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카메라는 항상 꺼두도록 할게요. 이 스크린에서 항상 제가 가리는 것 같아서. 일단 네, 시작해보도록. 여기서 쉐입에서 콜리전 쉐입에서 메쉬로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성능을 위해서 항상 컨벡스 헐이라고 어림 잡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충분히 좋아졌고 그리고 복잡한 씬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메쉬 그대로 모양대로 충돌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타입을 건드리면 되는데요. 타입은 액티브랑 패시브 밖에 없어요. 액티브는 움직인다는 거고 패시브는 안 움직인다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큐브만 해놓고 한번 재생을 눌러볼게요. 재생 버튼은 밑에 있거든요. 아니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값을 이미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눌러볼까요? 시작을 누르면 큐브가 어디 갔죠? 저 밑에 저 밑에 떨어져 버렸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바닥에 닿는 건데 말이죠. 일단 그건 좋아요. 이 큐브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좋은데 왜 면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릴까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에 계산될 거라고 하나하나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안 돼요. 다 무시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은 여기 리지드 바디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은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만 사용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할 건데 일단 지금은 리지드 바디 눌러주실게요. 면 누르고 플레인 누르고 리지드 바디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메쉬로 바꿔주시고요. 컬리전 쉐입에서 메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재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같이 떨어져 버려요. 이건 또 저희가 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타입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타입 액티브 아니면 패시브. 액티브는 움직이는 거고 패시브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는 바닥은 안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입을 패시브로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재생을 눌러보실게요. 그럼 재생을 눌러보시면
네, 큐브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고 안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면 뭔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이쯤 되면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넣는 모든 물체가 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걸 굳이 알 필요까지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냥 이 정도도 좋은 애니메이션이긴 하니까요. 이 정도 애니메이션 할 수 있으면 되게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 같은 거, 도미노 그냥 쓰러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많은 경우들이 진짜 생각을 하시는 대로 뭐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미노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래 있는 거, 큐브를 지울게요. 바닥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은 그대로 쓰고 도미노를 만들어 볼 건데, 도미노는 메쉬, 큐브 한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일단 에딧 모드를 들어가셔서 크기를 줄이시고, 그리고 도미노가 위쪽으로 좀 기니까요, Z축으로 크기를 좀 늘리시고, 그리고 얇으니까 스케일 X축으로 해서 줄여줍니다. 저는 이 정도면 도미노라고 보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분들, 디테일을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면 선택 누르셔서 여기 두 가지 면을 선택하고 I 누르면 인셋 베이스가 되거든요. I 눌러서 이렇게 면을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E 누르고 S 누르고 X축 눌러서 안쪽으로 줄이시면 이렇게 살짝의 디테일이 추가가 돼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베벨도 넣고 뭐든지 하셔도 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릴게요. 그냥 어림 잡아서 하시면 돼요. 대신 바닥에 좀 붙어 있게 만들어 볼게요. 한 이 정도면 바닥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노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Array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거예요. Array 모디파이어 사용한 법은 둘째 날에 배웠는데 여기 스패너 누르면 되죠. 스패너를 누르시고 Add Modifier 하시고 Array 하시면 일단 하나가 추가되는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Relative Offset으로 한 3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이게 도미노가 좀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쓰러졌을 때 이게 닿을 수 있겠죠, 대충.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늘려주시면 저는 한 10개 정도 할게요. 카운트를 늘려주시면 이렇게 도미노가 쭉 늘어서게 되고, 일단 한층 제가 면을 다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다 만들어 볼게요. Array 모디파이어를 카피 하시면 이게 지금은 X축으로 많이 갔지만 대신에 저희는 Y축으로 한 번 더 할 거죠. 그래서 X축을 0을 주고 Y축은 2 정도로 할게요. 2는 너무 많나요? 한 1.3? 이 정도로 하면 딱딱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도미노는 완성됐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G 누르고 Shift Z, Z축 빼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대충 센터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도미노를 넘어뜨릴 준비가 된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이제 리지드 바디를 한번 넣어 볼게요. 도미노를 다 선택하시고 리지드 바디, 피직스 프로퍼티 가서
리지드 바디 액티브를 하시면, 그리고 메쉬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잘못됐나? 하고 도미노를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도미노가 통째로 하나로 움직여요. 이런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미노를 하나하나를 분리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도미노를 하나하나를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있을 순 없잖아요.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단축키 아니면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다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땅에다가 붙여야겠죠. 제가 그냥 실험을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땅에다가 붙인 이후에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일단 어레이 모디파이어 2개 있는 거 위에 거부터 어플라이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거 어플라이 하면 일단 어플라이는 됐는데,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문제가 많죠. 이게 원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노를 다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할 때는 일단 에딧 모드를 들어갑시다. 에딧 모드 들어가요. 그리고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세요. 에딧 모드 안에서 뭔가 선택된 거를 분리해내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건 P라는 건데, 키보드에 P 누르시면 Separate라는 메뉴가 나와요. Separate에서 S 말고 세퍼 할 때 퍼를 P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P 하고 셀렉션을 하시면, 셀렉션을 누르시면, 그리고 에딧 모드를 나가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큐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 큐브를 그냥 다 옮겨간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P 누르고 by lose part라는 걸 누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떨어져 있는 메쉬들은 전부 다 분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P 누르시고 by lose part 누르시면 갑자기 여기서 큐브가 100개가 생겼어요. 0에서 99니까 100개죠. 그리고 에딧 모드를 나가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오브젝트로 취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겠지?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원점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 원점이 있어요. 물체마다 원점이 있는데 얘네가 각자의 중앙 원점을 가지고 있어야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원점이 하나로 다 공유가 되고 있죠. 이거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 선택을 하고 하나하나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플레이는 빼도 되겠네요. 바닥면은 빼도 됩니다. 바닥면을 2번 Shift 누르고 2번 클릭하면 빠져요. 이렇게 다 선택하신 후에 F3 눌러주실게요. F3 누르면 기능 검색이 되거든요. F3 눌러서 Set Origin 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Set Origin Set Origin 이라고 누르시면 위에 거 말고 밑에 거가 있어요. Set Origin을 클릭하시면 뭔가 5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를 Origin to Geometry를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이 오브젝트는 중심점이 여기, 이 오브젝트는 중심점이 여기, 이 오브젝트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중심점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뭔가 여러 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없고 시뮬레이션이 잘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어떤 문제를 겪고 나시면 이게 이것 때문이구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드디어 시뮬레이션 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재생을 눌러볼게요. 이제 도미노가 각자 알아서 쓰러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결과는 사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도미노 크기랑 그리고 면이랑 거리랑 그리고 각자 도미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정상적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방향으로 다 쓰러뜨리고 싶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트릭을 쓰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 다 쓰러뜨리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막 도미노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제가 지금 시도해볼 트릭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도미노를 다 클릭하고요. 이렇게 끌어서 다 선택하고 얘네들을 그냥 살짝 누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여기 초록색 점 있잖아요. 여기 기즈모에서 초록색 점 누르거나 넘버패드 1번 누르시면 프론트 뷰로 올 수가 있어요. 프론트 뷰에서 얘네들을 그냥 기울일 거예요. 살짝 R 누르고 기울여서 이미 넘어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 붙여두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부터 얘네가 누워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맞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한번 재생을 눌러볼게요. 플레이 애니메이션 누르면 네, 몇 개 잘못된 게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방금 막 도미노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나올 때까지 설정 값을 조금씩 조절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도미노가 바닥 뚫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값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 피직스 탭을 가셔서 여기서 Surface Response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안 나올 때까지 네, 값을 조절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 면이 별로 점이 몇 개 없어서 그냥 계산이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4일 동안 말을 계속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 면을 선택하시고 에딧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점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소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Subdivide 이거를 누르시면 Subdivide를 계속 한번 해보시면 조금씩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플레이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이게 이제 통과는 되지 않는데 뭔가 제가 값을 잘못 건드렸는지 도미노들이 반대로 막 쓰러지기 시작하네요. 이런 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돌려놓읍시다. 이렇게 0.5로 하고 점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였나 보네요. 이렇게 반대로 쓰러지는 게 싫으시면 또 살짝 생각을 달리 하셔서 나머지 도미노들을 전부 다 조금씩 반대로 틀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도미노를 너무 얇게 만들어서 좀 불안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노 바닥을 살짝씩 늘려 보시거나 아니면 너무 도미노가 높다거나 그런 문제를 살짝씩 해결하시다 보시면 아마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블렌더 시뮬레이션 툴이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새롭고 막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 강좌 준비할 때는 도미노 잘 넘어지네 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강좌 와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씩 보이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근데 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설정 값에 의한 다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기 설정 값을 잘 찾아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도미노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중간에 뭔가가 있지만 이렇게 완료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 따라 해보시면 두 배는 잘 넘습니다. 네, 도미노는 이 정도로 됐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거는 깃발, 네, 깃발 만들기였죠. 그 클로스 시뮬레이션 사용해서 깃발 만들기였는데요. 일단 원래 있는 거는 지울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저장을 해두시고 새로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 파일 하실 때 파일 new 제너럴 하시면 새로 파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 저는 네,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원래 있는 거 다 지우고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바닥면을 하나 만들게요. 바닥면을 만들고 좀 키운 다음에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이 중간에 구를 하나 놓을게요. Shift A UV 스피어 하면 중간에 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네, 생긴 게 조금 별로니까 오른쪽 클릭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구를 추가한 이유는 그냥 바닥면에다가 그 옷감을 놓으면 평평해질 거라서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 옷감 그냥 사각형으로 뭐 식탁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Shift A 눌러서 플레인 하고 위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크기도 좀 늘려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똑같이 피직스 프로퍼티 탭에 가면 되는데요. 이제는 눌러야 되는 버튼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리지드 바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클로스라고 적힌 거를 누르시면 되긴 해요. 이거 보자기 같은 거 누르시고 클로스 누르시고, 딴 거는 지금은 진짜 뭐 설정이 많은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필요할 때는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클릭할 거는 콜리전에서 딱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콜리전에 가셔서 셀프 콜리전을 체크할 거예요. 이거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옷감이 자기네들끼리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콜리전만 체크해 주시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면 돼요. 이제 9를 누르고 이제는 알겠다, 리지드 바디에서 패시브 누르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지드 바디는 리지드 바디끼리만 소통이 되고 클로스 시뮬레이션이랑 다른 거랑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누르실 거는 콜리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9 누르시고 콜리전 누르시면 뭔가가 추가가 돼요. 다른 거는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냥 콜리전 하시고, 마찬가지로 바닥면도 바닥면 누르신 이후에 콜리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재생할 준비가 됐는데요. 완벽히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일단 재생 눌러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애니메이션 하면 뭔가 되긴 했는데 옷감이 너무 뻣뻣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재생을 해보면 옥감이 그냥 뻣뻣하게 여기 위에 앉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는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플레인을 누르고 에딧 모드 들어가 보시면 점이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점이 많이 존재해야 그리고 빽빽하게 있어야 디테일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점이 4개밖에 없는 거는 디테일 표현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딧 모드 들어오신 후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Subdivide, Subdivide, Subdivide 여러 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다시 눌러볼게요. 플레이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제 뭔가 좀 바뀌었죠. 이게 중간중간에 빽빽하게 점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디테일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옷감 같은 걸 만드실 때, 모델링을 만드실 때 여기 탭 눌러서 충분히 많은 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옷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하면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너무 많이 점을 추가하지는 마세요.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퀄리티 높게 하고 싶어서 सब디바이드를 계속 해가지고 진짜 빽빽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순간부터 시뮬레이션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느려진 게 확 느껴지시나요? 물론 최종 디테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희생할 만한 시간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2개일 수도 있고 정말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디테일을 추가하시고 저는 디테일을 돌릴게요. 꼭 필요한 만큼만 디테일을 추가하시고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를 적용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Subdivision Surface를 항상 쓴다고 그랬죠. 이거 누르시고 스패너 누르시고 Subdivision Surface를 눌러주시고 한 2단계 정도 적용해주시면 시뮬레이션은 빠른데 대신에 메쉬가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메쉬를 무조건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외형으로 보이는 거 이거로 이용해서 그냥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서 빠른 퍼포먼스 또한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최고의 디테일이 필요하시면 다 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적당히 하시고 सब디비전을 나중에 적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클로즈 시뮬레이션이 뭐 하는지는 알아봤고 이제 깃발을 만들어서 휘날려 볼 건데요. 일단 원래 있는 거를 지우고 바로 깃발 만들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깃발은 사실상 플레인이에요. 플레인이라서 add하고 플레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드 들어가셔서 꼭 에딧 모드를 먼저 들어가 주세요. 에딧 모드 들어가시고 스케일 X 해가지고 2를 누르시면 2배만큼 커지게 되거든요. 깃발이 조금 많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을 잘라줄 건데요, 한번. 왜냐면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सब디바이드를 하고 넘어갈 건데 सब디바이드를 지금 하시게 되면 सब디바이드 계속 하시면 직사각형으로 하나하나 분리가 돼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면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게 뭔가 중간에 철사가 끼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게 될 텐데 이거를 피하고자 저희는 중간을 잘라줄 건데요. 컨트롤 R 눌러서 컨트롤 R 누르면 루프 컷 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앙을 노란색이 중앙에 뜰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신 이후에 이걸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ESC 누르시면 중앙에 딱
정렬이 돼요. 이 상태에서 A를 누르시고 그 전체 선택을 하시고 subdivide를 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다 subdivide가 돼요. 전 이 정도만 할게요. 몇 번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4번 눌렀나요? 이렇게 16개가 나오도록. 네네. 이렇게 한 이후에 깃발 모델링은 이걸로 완료를 할게요. 여기서 깃발을 좀 위로 올려 볼 건데요. RX에서 깃발 90도 이렇게 RX 90을 키보드에 치시면 이렇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GZ 눌러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클로즈 시뮬레이션을 추가를 할게요. 여기 피직스 프로퍼티 가서 클로즈 누르시면 뭔가가 잘못됐죠.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프레임 0으로 가는 거는 밑에서 타임라인에서 긁으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리고 재생을 누르시면 이게 떨어져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깃발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클로즈 시뮬레이션을 할 때 붙어 있는 점을 지정하는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붙어 있는 점을 지정하려면 일단 점들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여기 한쪽 면에다가 한쪽 면의 점들을 다 선택해서 여기를 붙어 있는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건데요. 왼쪽을 다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Shift 누르고 이거 하거나 하나하나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또다시 단축키를 사용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택해주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왼쪽을 다 선택하실 때 요거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밑에 거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가 붙어 있을 지점이다 라고. 그거를 하는 방법은 버텍스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또 뭐를 배우고 또 이런 기능이 또 있고 이렇게 좀 지루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뭐 눌러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와 주세요. 버텍스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가셔서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게 버텍스 그룹이에요. 버텍스 그룹스를 가셔서 플러스를 하나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뭔가 그룹이 나오는데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 다 선택된 상태, 그리고 그룹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어사인을 눌러주세요. 이거 되게 그 머테리얼 지정해주는 거랑 비슷하죠. 머테리얼 지정해주는 대신 그냥 점을 어떤 그룹에 지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사인 하셨으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셀렉트 디셀렉트 눌러보시면 제대로 됐는지, 이 그룹에는 이 점들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탭해서 나가시고 에딧 모드를 나가시고 이제 다시 클로즈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볼게요. 그냥 플레이 애니메이션 누르시면 아직 안 됐네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텍스 그룹을 지정을 했으니까 이 버텍스 그룹에서 클로즈 시뮬레이션에 가서 이 버텍스 그룹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지정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돼요. 저도 스텝이 많아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걸 누르시고 깃발을 누르시고 클로즈 가셔서 쉐입 가시면 돼요. 쉐입에서 핀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버텍스 그룹을 핀한다, 그러니까 꽂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입 가서 핀 그룹에서 그룹
뭔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만든 버텍스 그룹이거든요. 이거 선택하시고 드디어 이제서야 이거 플레이 애니메이션 눌러보시면 이제 드디어 깃발처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스무트 쉐이딩 할게요.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아까 꼭 셀프 콜리전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재생을 하고 나면 그래도 알 수 있거든요. 재생을 하고 나면 이게 옷감끼리 자기들끼리 통과를 하는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고 셀프 콜리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자기네들끼리는 겹치지 않도록. 살짝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요, 그냥 접힌 거였네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 깃발 모델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바람을 분다고 했죠. 바람을 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휑하니까 제가 그냥 대충 깃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린더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도 닿지 않게 하고 싶으시면 콜리전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깃발 모델은 됐고 이제 바람을 바로 불어볼게요. 바람 부는 방법은 포스 필드라는 걸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포스 필드는 Shift A, 뭔가를 더할 때 항상 Shift A를 누르시면 돼요. 뭔가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Add 누르시고 저기 밑에 포스 필드라고 있는 거를 눌러보시면 너무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람, 윈드, 이거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는, 이건 메시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줄 것 같은 뭔가 오브젝트가 생겨요. 이거는 포스 필드 오브젝트라고 제가 부르긴 할 텐데 이걸 일단 클릭을 하시고 바람의 세기를 좀 늘려줄 거예요. 기본이 좀 약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 마찬가지로 피직스 가시면 돼요. 피직스 가시면 지금은 기본 선택이 돼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셔서 뭐가 안 뜬다 싶으시면 피직스 가시면 여기서 스트렝스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스트렝스 저는 한 10 정도로 엄청 높게 늘려볼게요. 아니요, 한 30 정도로 엄청 높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향에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위쪽으로 바람이 부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깃발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하고 싶으니까 RY 눌러서 이렇게 바람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불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완벽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가끔씩 보면 옛날에 애니메이션 했던 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캐시에 관련된 오류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재생하고 나서 다시 재생하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블렌더 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서 바람이 좀 약한 것 같나요? 제가 바람을 좀 말도 안 되게 넓게 늘려볼게요. 3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좀 불기 시작하네요. 뭔가 안 움직인다 싶으시면 바람의 세기를 늘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보통 방향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깃발이 너무 무겁게 설정돼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버텍스 매스라는 걸 좀 줄여주시면 돼요. 클로즈 누르시고 이걸 좀 줄여볼게요. 아마 저는 그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버텍스 매스를 줄이니까 이제 깃발이 잘 바람에 날리게 됐네요. 네, 이렇게 깃발이 휘날리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든 그림을 그리는 건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여기다가 텍스처를 입히든 머테리얼 입히든 해두고 애니메이션을 하면 내가 만든 깃발이 움직인다 라는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살짝씩 그 메쉬가 완벽하지 않아서 메쉬가 좀 듬성듬성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सब디비전을 적용을 해주시면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메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सब디비전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하시는 게 훨씬 퍼포먼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깃발이 날리는 시뮬레이션도 완료를 한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는 살짝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 성능을 좀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해뒀던 거 일단은 저장을 해두셔도 좋고 새로 시작을 할 거니까 네, 잠시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를 많이 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살짝 이동을 해서 여기 가리는 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다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볼 거는 그 워터라는 글자를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 퍼트리는 애니메이션을 해볼 건데요. 일단 워터라는 글자가 있어야겠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Shift A 누르시고 텍스트 누르셔서 워터라고 쳐주세요. 워터라고 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다른 글자를 치셔도 됩니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서 필모드가 아니라 그 지오메트리 가셔서 텍스트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즈 가셔서 지오메트리 누르시고 익스트루드를 조금 할게요. 한 0.2 정도?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용으로 사용을 할 건데 저번에 첫 시간 때였나요? 둘째 시간 때였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터 이 글 텍스트는 메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면 항상 메쉬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변환을 할게요. 저는 변환을 하시는 법은 F3 누르셔서 이거 선택된 상태로 F3 누르셔서 Convert 검색합니다. Convert to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Mesh from Curve 아니 텍스트 이렇게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메쉬로 변환이 되거든요. 눌러보시면 네, 메쉬가 된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이걸 정렬을 좀 해볼 건데요. X축으로 90도 돌리고 그리고 X축으로 대충 맞춰서 한 중앙쯤에 오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뜨릴 거거든요. 위에서 떨어뜨릴 거라서 워터를 이렇게 대충 위쪽으로 놔줄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도메인이라는 건데, 도메인이 뭐냐면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일어나는 장소를 한정해 주는 거거든요. 장소를 한정해 주지 않으면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가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도메인이라는 한계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도메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막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Shift A에서 큐브 하시고, 큐브를 좀 늘려줄게요. 그냥 이 정도요. 이 정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지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큐브로 하신 다음에 GZ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요.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볼 건데요. 안에 있는 워터가 안 보이잖아요. 워터 글자가. 그래서 그 Shift Z 누르시면, 아니면 Z 누르고 여기 4번 와이어 프레임 누르시면 그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되니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큐브를 선택하고요. 여기 범위 지정해 준 거, 도메인이라고 했죠. 이거를 선택하고 피직스 탭을 갈게요. 피직스 프로퍼티에 들어가셔서 플루이드 눌러줍니다. 플루이드 누르면 뭔가 타입을 지정하래요. 타입 제가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입 도메인 눌러줍니다. 큐브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를 더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도메인 타입은 가스가 아니라 리퀴드로 해주세요. 물론 기체 시뮬레이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리퀴드로 일단 하겠습니다. 리퀴드를 하시고, 일단은 워터로 넘어갈게요. 워터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체라고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플루이드 누르시고 타입은 도메인 아니고 플로우를 하시면 돼요. 플로우를 누르시면 뭔가 또 창이 뜨는데 플로우 타입도 있거든요. 플로우 타입은 리퀴드. 여기 위에 있는 스모크 파이어, 이거는 그 가스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거라서 그냥 리퀴드 눌러주세요. 리퀴드 누르시고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재생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전 것들은 리지드 바디랑 클로스 시뮬레이션은 실시간으로 해도 될 만큼 그냥 가벼운 연산이지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한번 계산을 눌러줘야 돼요. 계산한다고. 이거를 누른 다음에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도메인 누를게요. 이거가 계산의 범위를 지정함과 동시에 이게 그냥 계산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오브젝트에서 계산을 총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뭔가 계산해야 된다 하면 그 범위 지정해뒀던 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누를 거는 베이크 데이터예요. 베이크 데이터를 지금 그냥 바로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세팅 값이 막 레졸루션이 있고 타임 스케일이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 세팅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베이크 데이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뭔가 플루이드 베이크라고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러고 컴퓨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그 플루이드 시뮬레이터에서 프레임 밑에, 제일 밑에 가보시면 프레임 스타트랑 엔드가 1에서 50까지 그냥 가볍게 지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기본 프레임 스타트 엔드는 1에서 100, 250이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1에서 50까지를 놔두시면 돼요. 1에서 50까지 시뮬레이션 지금 완료됐으니까 한번 재생해 볼게요. 혹시 지금 완료 안 되신 분들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눌러보면 뭔가가 보셨나요? 그 파티클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파티클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한번
이렇게 저장이 된 건데 이게 액체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유체 시뮬레이션 기본으로 1단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어디 있을지를 어림을 잡은 거고 대신 액체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액체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베이크 데이터 한 데에서 여기 피직스 프로퍼티에서 메쉬라는 걸 체크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메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2.82 버전 새로 생긴 기능인데 네. 아무튼 메쉬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메쉬를 체크해 주시면 뭔가 밑에 베이크 메쉬라는 버튼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계산을 2번 해야 되거든요. 베이크 데이터를 한 번 하고 베이크 메쉬를 한 번 더 해야 그때서야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누를게요. 베이크 메쉬.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많은 복잡한 씬을 하실 때는 진짜로 눌러놓고 어디 갔다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제 거는 꽤나 빨리 끝났네요. 보시면 그 경계선이 없어졌고 경계선 오브젝트가 이게 된 거거든요. 이 메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다 됐다고 보셔도 돼요. 재생을 누르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지금 와이어프레임 모드가 켜져 있어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끌게요. 솔리드 뷰로 돌아오시면 돼요. Z 눌러서. 그러면 워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시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상한 파티클도 같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끄는 방법은 파티클 시스템 세팅이 있어요. 이거까지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파티클 프로퍼티즈라고 피직스 위에 있거든요.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여기 리퀴드 파티클이라고 있는 걸 그냥 꺼주시면 돼요. 여기 둘 다 버튼이 있는데 2개를 다 꺼주시면 안 보이게 돼요. 그럼 이제 드디어 1프레임부터 보면 워터가 공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퍼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이드 스무스를 해줄게요. 그런데 워터가 그렇게 그 워터처럼 보이진 않아요. 되게 저화질로 나오는데 이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 이 레졸루션을 결정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컴퓨터가 부담스럽고 또 너무 적게 하면 이렇게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적당한 선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다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새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여기서 레졸루션을 높이셔서 그냥 적당한 선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트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워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가려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퍼지게 되는 애니메이션은 완성이 됐고 바닥에 닿아야 퍼지는 거니까 그냥 바닥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이 없었는데 그냥 바닥에 퍼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된 이유는 아까 도메인이 큐브였죠. 그래서 그 큐브 안에서만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큐브의 바닥면에서 막힌 건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바닥을 추가해 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원리를 알고 계셔야 그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인을 추가해서 그냥 여기다가 퍼진 것처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뭔가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글래스 머테리얼을 주면 되겠죠.
글래스가 저는 트랜스미션을 1로 준다는 뜻인데요. 뉴 머테리얼 해가지고 여기 프린시플 쉐이더에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트랜스미션 1로 주시면 지금 프리뷰는 뭔가 이게 맞나 싶지만 실제로 사이클즈 렌더 엔진으로 렌더를 해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명이 없어서 그런 건데 조명도 추가해서 나중에 그 컴포지팅 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조명부터 한번 추가해 볼게요. Shift A 누르시고 라이트, 포인트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렌더드 뷰로 가보시면 이렇게 뭔가 물처럼 된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러프니스를 좀 낮출게요. 너무 낮추면 살짝 디테일이 보이니까 한 0.1 정도? 네, 지금 워터처럼 보이진 않지만 워터라는 글자였어요. 네. 일단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대로 둘 테지만 여러분들은 레졸루션을 높이셔서 하셔도 돼요. 네,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씬을 제가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할게요. 카메라를 아까 지워버렸기 때문에 카메라를 추가할 때 Shift A 카메라 하시면 새로 추가할 수가 있는, 없앴던 카메라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N 누르면 프로퍼티즈를 열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이템 누르시면 이 아이템이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손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 X는 90도 하고요. 그리고 Y는 0도, Z는 0도 눌러서 그냥 딱 정면을 보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좀 움직여서 너무 가깝네요. 카메라를 좀 뒤로 움직여서 뭔가 해가 뜨는 그런 장면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씬을 만들었어요. 미적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도 이 정도네요. 네, 아무튼 여기서 쉐이딩으로 이동할게요.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카메라 뷰로 본 상태로 여기서 쉐이딩 뷰포트 쉐이딩에서 렌더드로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머테리얼 살짝씩만 조절해서 그냥 적당히 렌더링 할 수 있을 만하게 바꿔볼게요. 일단 라이트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가셔서 라이트 누르신 상태에서 데이터 프로퍼티즈 가셔서 파워를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라이트도 유즈 노드가 가능해요. 노드 에디터에서 여기 쉐이더 에디터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라이트를 누르시고 이미션을 스트렝스를 늘리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파워 한 40W? 이 정도로만 놔두고 그냥 이 정도로 된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워터의 색깔을 대충 조절을 해볼게요. 워터의 색깔은 너무 색깔을 많이 넣으면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충 파란색 살짝만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물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그냥 색소를 탔다고 생각하고 그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색깔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인 거니까 굴절률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굴절률 1.33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은 되게 흔한 값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지만 뭔가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냥 검색을 해주셔서 굴절률을 찾아서 쓰시면 된다는 점 어제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배경색
색도 살짝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배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서 항상 오브젝트를 클릭해야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배경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배경에 관련된 머테리얼을 보는 방법은 여기 오브젝트 말고 월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월드에다가 컬러를 넣을 수 있는데, 갑자기 정보 주입이 되실 수도 있지만 따라 하시면 Shift A 하시고 인풋 하면 RGB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완전 좀 어두운 색, 완전 검정색은 아니고 검정색보다 살짝 위에 있는 회색, 이렇게 선택해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기본 세팅으로 렌더링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노이즈가 많이 생길 텐데, 노이즈가 생기는 것도 저희가 후처리로 보정을 하는 걸 배워볼 테니까 렌더링을 일단 누르겠습니다. F12 누르면 렌더링 단축키인 거 어제 말씀드렸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렌더 왼쪽 위에 있으니까 누르셔도 돼요. 잠깐 다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 됐나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게 기본 세팅이 그렇게 헤비한 세팅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으면 일단 이 창을 끄셔도 돼요. 저희가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할 건데, 끄시고 컴포지팅으로 들어오실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가 렌더링된 작업물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눌러서 여기 오른쪽 끝 박스 있잖아요. 여기 박스의 끝에 오른쪽 엣지를 누르셔서 여기 vertical split 하시면 여기 이렇게 창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창 하나 왼쪽 창 하나 생겼죠. 오른쪽 창을 이미지 에디터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왼쪽 위에 아이콘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이미지 에디터로 바꿔줄게요. 이미지 에디터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걸 한 번 더 설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중앙 위에 보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New Open 옆에 왼쪽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렌더 리절트로 바꿔줄게요. 그럼 우리가 렌더링한 결과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닫는 키는 N 키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팅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컴포지팅 작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위에 있는 Use Nod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지실 때가 됐는데 뭔가가 나와요. 이게 머테리얼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풋은 이미지고 아웃풋이 컴포지트라고, 최종 아웃풋으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렌더 리절트에. 이거 렌더 레이어는 중간 결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저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필터를 거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정말 지긋지긋한 이 노이즈 있잖아요. 이거 디노이즈를 해볼 건데, Shift A 누르시고 못 찾게 쓰시면 서치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디노이즈 검색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필터 안에 있거든요. 필터 안에서 디노이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오고, 여기 마우스를 중간에 가져가면 여기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된 상태로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면 갑자기 노이즈가 확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마법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걸 수도 있는데 살짝씩은 좀 디테일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블러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샘플을 조금 적당히 늘리시면 이것도 아마 없어질 테니까 네,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거는 그렇게 디노이즈고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블룸이라는 효과인데 블룸이 뭔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밤에 밝은 물체를 보면 갑자기 화 하듯이 그렇게 중간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눈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효과가 있는데 렌더링에서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의 현실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블룸이라는 효과를 사용할 건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Shift A 하고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글레어라는 걸 해줄 거예요. 글레어를 누르시면 그리고 또 여기 활성화된 상태로 디노이즈 다음에 놓을게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디노이즈를 일단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글레어를 눌러주시면 또 뭔가 계산을 살짝 하거든요. 뭔가 바닥에 뜨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그 별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이펙트가 추가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타입을 바꿔줄 건데요. 이게 스트릭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타입이라서 스트릭인데 스트릭 타입 대신 포그 글로우라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포그 글로우로 바꿔주게 되면 또 뭔가 계산을 컴포지팅 한다고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뭔가 생겼죠. 원래 없던 건데 이렇게 화하게 네,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효과를 추가해 주게 돼요. 여기서 값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좋은 점을 찾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9는 너무 큰 것 같네요. 8로 그냥 기본 값으로 둘게요. 네,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거는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알려드리자면 Shift A 하시고 디스톨트에 가면 돼요. 디스톨트에 가서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실제로 사진 찍은 것처럼 트릭을 하기 위해서 렌즈에 완벽하지 않은 점조차 그냥 더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렌즈 디스토션을 일단 연결을 하시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얼마나 디스톨트 할 건지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디스퍼전이라는 값인데 디스퍼전을 그냥 1로 해볼게요. 1 클릭하시면 또 뭔가 조금씩 계산을 하는 창이 뜨고 완료되면 이게 1은 너무 과한 효과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무지개색으로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게 빛마다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파장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있는 효과인데 렌더링에서는 그런 게 없죠.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의 눈이 이걸 보고 눈치를 채요. 이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구나 해서 이런 거를 조금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1은 너무 많은 거고요. 1 대신에 0.05 정도 진짜 작은 값을 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컴포지팅이라는 것도 조금씩 계산이 그 CPU 파워를 먹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0.05를 누르고 나면 여기 살짝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티가 나고 이상한 게 밝혀지기 때문에 조금만 하셔야 돼요. 대신에 실제로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눈이 좀 더 익숙해요. 이런 사진에. 그래서 뭔가 사실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찍은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싶다. 이게 속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사진이 정말 극한까지 자연스럽고 싶으시다면 이런 효과도 항상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색 보정을 살짝 해볼 건데, 이것도 이론적인 거는 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Shift A 누르시고 컬러 누르시면 컬러 밸런스라고 찾을 수 있거든요. 컬러 밸런스라는 걸 추가하면 일단은 계산을 좀 하겠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는 색조를 좀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사진은 그 렌더링은 되게 색조가 없고 완전 다 회색이고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화이트 밸런스도 항상 다르고, 그리고 모든 광원이 같은 파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서 채도가 없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이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어두운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밝은 영역을 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대비되는 색깔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되게 사실적인 결과, 그리고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색조를 조금 추가한 거 하나만으로 좀 사진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 이걸 렌더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찍은 거라고 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렌더링 할 때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렌더링 하고 나서 하는 게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빨라요. 렌더링을 다시 다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렌더링은 적당히 괜찮게 플랫하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해두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그 렌즈 효과를 줄 건지, 얼마나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없긴 한데, 얼마나 그 밝은 부분을 얼마나 이렇게 블룸 효과를 줄지, 그리고 색보정을 어떻게 해서 이 느낌을 어떻게 다르게 할지를 여기 컴포지팅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컴포지팅에 많은 내용이 있고 이거에 다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컴포지팅에서도 막 엄청나게 여기 화면 꽉 차게 노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완벽한 사진을 추구하시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진짜 몇 개 없고 이 정도만 아셔도 그냥 렌더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디노이즈 같아요. 디노이즈는 아마 후보정을 안 하시더라도 디노이즈는 꼭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시간에 질문이 없으시더라면 조금 더 심화된 걸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여태까지 이해 안 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하셨던 그런 분들 질문 모아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게요.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